잘 자. 인성 실천 동화, 창의, 기발한 해답 찾기, 멘토, 아인슈타인, 외계인이 온다, 지구를 구하라. 외계인이 온다, 지구를 구하라. 오늘은 창의력 키우기를 위한 별난 과학 시간이에요. 선생님은 또 무슨 재미있는 과제를 내주실까? 영수는 설레는 마음으로 수업이 시작되길 기다렸어요. 담임 선생님은 별명이 아인슈타인 선생님이에요. 머리가 사진으로 본 아인슈타인처럼 항상 부스스하고 과학에 대한 지식이 아주 풍부하기 때문에 붙여진 별명이에요. 만일 외계인 군대가 나타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외계인, 바깥외, 지경계, 사람인, 지구 밖의 천체에 산다고 생각되는 지식이 있는 생물체. 교실 문을 열고 들어온 선생님의 첫마디에 아이들은 황당한 표정을 지었어요. 다들 주목, 주목, 불주, 눈목, 한 곳으로 시선을 모으라는 구령. 선생님이 칠판을 탕탕 두드린 다음 말을 이었어요. 외계인이 서울에 도착하기까지 정확히 24시간 남았다. 그렇다면 우린 그들을 먼저 공격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아니면 무슨 다른 방법이 있나? 이게 오늘의 과제다. 선생님은 각자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의견을 말해보라고 했어요. 자, 누가 먼저 발표할래? 선생님 말에 반장 상철이가 용감하게 손을 들었어요. 반장, 나눌반, 길창, 학급을 대표하여 일을 맡아보는 학생. 무조건 먼저 공격해야 합니다. 무조건, 없을무, 가지조, 물건건, 아무 조건도 없음. 왜지? 그냥 외계인이 아니라 군대잖아요. 당연히 우리가 먼저 무찔러야죠. 군대라고 해서 무조건 우릴 공격할까? 선생님이 다시 상철이에게 물었어요. 혹시 그들이 공격을 안 할지도 모르는데 꼭 그래야 할까? 영수도 선생님과 같은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일단 상철이 말을 들어보기로 했어요. 물론 외계인이 먼저 공격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싸우면 안 되죠. 그런데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가만히 있다가 앉아서 당하기 전에 잽싸게 먼저 공격을 해야죠. 상철이 말에 몇몇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상철이 의견에 찬성이에요. 의견, 뜻의, 볼견, 어떤 대상에 대해 가지는 생각. 이번에는 진영이가 손을 들었어요. 어디서 주워들었는지 우리의 F-15 전투기로 미사일 공격을 퍼부어야 한다고 하더니 미사일로 안 되면 핵무기라도 써야 한다는 말에 아이들은 와 하고 탄성을 내뱉었어요. 선생님, 저는 두 사람 의견에 반대합니다. 영수가 손을 높이 들고 큰 소리로 말했어요. 쟤 뭐야? 상철이와 진영이가 안 입고 온 듯 영수를 쳐다보았어요. 선생님은 어서 말해보라는 뜻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먼저 공격하는 건 평화를 깨는 행동이에요. 그랬다간 우리가 더 큰 피해를 입을지도 몰라요. 처음부터 외계인은 우리를 공격할 마음이 없는데 괜히 먼저 건드렸다가는 화가 난 외계인들이 지구를 온통 불바다로 만들지도 몰라요. 평화, 평평할 평, 화할 화, 평온하고 화목함. 영수는 흥분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또박또박 말했어요.
상철이가 영수의 의견에 반대하고 나섰어요. 영화에서 보면 외계인들은 꼭 우리 지구를 공격했어요. 지구, 땅지, 공구,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행성. 그건 영화일 뿐이야. 실제로는 다를지도 몰라. 영화, 빛을 영, 그림화, 움직이는 대상을 촬영하는, 움직이는 대상을 촬영하여 영사기로 영사막에 재현하는 종합예술. 영수도 다시 손을 들고 일어나 말했어요. 뭐가 다르지? 선생님이 흥미로운 듯 영수에게 물었어요. 외계인이 싸움을 싫어할 수도 있잖아요. 넌 영화도 못 봤냐? 넌 영화만 보냐? 상철이가 비우는 말에 영수도 지지 않고 반격했어요. 지금은 회의 시간이야. 흥분하지 말고 차근차근 자신의 생각을 말해. 선생님의 엄한 표정에 영수는 숨을 크게 들이쉬고 침착하게 말을 이었어요. 그건 어디까지나 우리 지구인이 만든 영화고 지금껏 외계인 침공은 실제로 일어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외계인이 우리를 공격할 거라 믿는 거죠? 영수는 제일 중요한 걸 놓치고 있어요. 영수 말대로 외계인이 평화를 사랑한다면 군대를 이끌고 오지 말았어야죠. 중요, 무거울 중, 요긴할 요, 귀중하고 꼭 필요함. 평화군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평화를 지키는 군대가 자기네 영토에 있어야지. 무엇 때문에 남의 나라에 들어와요? 영토, 거느릴 영, 흑토, 육지와 바다를 포함하여 국가의 통치권이 미치는 전 지역. 상철, 상철이 말도 맞아요. 그런데 낯선 존재가 나타나면 무조건 공격하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도 살기 위해서 군대를 데려오는 것 아닐까요? 토론이 길어지면서 반 아이들의 의견은 먼저 공격을 하자는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었어요. 그러자 이제껏 잠자코 듣고만 있던 선생님이 진지하게 반 전체를 돌아보았어요. 자, 그럼 우리는 뭘 준비해야 할까? 미사일이요. 우주선도요. 반 아이들이 너도 나도 의견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선생님, 영수는 자신 있는 어조로 다시 손을 들었어요. 그런데 먼저 공격하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우선 외계인 군대와 우리 군대를 비교해 봐야 해요. 어쩌면 그들이 우리보다 훨씬 강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확실한 건 아니죠.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과학이 발달했을 수도 있지만 지금껏 증명된 사실은 없으니까요. 이유, 다스릴 이, 말미암을 유, 어떤 결론이나 결과에 이르게 한 까닭, 사실, 일사, 열매실, 실제로 있었던 일이나 현재에 있는 일. 그거 참 좋은 의견이로구나. 외계인이 무조건 우리보다 강하라는 법은 없지. 틀에 박힌 생각을 깨는 것도 창의적인 발상이란다. 선생님은 몹시 흡족한 얼굴로 영수를 바라보았어요. 갑작스런 칭찬에 영수는 어깨가 으쓱해졌어요. 외계인이 더 강한지 아닌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그, 그건 이어지는 질문에 영수는 잠시 말꼬리를 흐렸어요. 우리의 군대를 보내서 확인하게 해야죠. 상철이 말에 선생님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어요. 전쟁은 나중에 생각해도 늦지 않아. 설마 진짜로 전쟁이 일어나길 바라지는 않겠지? 네! 아이들이 입을 모아 대답했어요.
그런데 외계인은 이미 지구를 향해 오고 있고 우린 싸우지 않고 그들이 온 목적을 알아내야 해. 그렇다면 누가 그 임무를 맡아야 할까? 목적, 눈목, 관역적, 일을 이루려고 하는 목표나 나아가는 방향. 임무, 맡길 힘, 힘쓸무, 맡은 일 또는 맡겨진 일. 선생님의 입가에 알듯 말듯 미소가 떠올랐어요. 영수는 좀 전에 선생님이 했던 말을 곰곰이 되새겼어요. 틀에 박힌 생각을 깨는 것도 창의적 발상이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군대는 아닌 게 분명했어요. 군대를 군대로 맞선다는 건 너무 틀에 박힌 생각이니까요. 우리가 뽑은 대표를 보내서 대화를 하게 해보면 어떨까요? 이번에 영수가 한 말에는 모두가 찬성이었어요. 좋아. 그럼 이제부터 결정해야 할 게 있다. 선생님은 두 번째 토론 과제를 내렸어요. 우리나라에 접근 중인 외계인으로부터 메시지가 왔다. 우리와 대화를 원한다는 메시지야. 그런데 조건이 있어. 접근, 이을 접, 가까울 근, 가까이 다가감. 아이들은 선생님 말씀에 귀를 쫑긋 세웠어요. 반드시 두 사람만 우주 함대로 오라는 거야. 한 명은 대통령, 또 한 명은 자기들이 가장 아름답다고 인정할 만한 사람을 평화의 사절로 보내라는 조건이야. 물론 외계인의 명예를 걸고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해준다는 약속도 했지. 인정, 알인, 정할 정, 옳거나 확실하다고 여김. 다른 한 명은 왜 가야 하는데요? 선생님은 영수의 질문에 외계인의 방식대로 대화하기 위해서라고 했어요. 그들은 눈빛만으로도 속마음을 알아낼 수 있기 때문에 거짓말을 말하면 즉시 지구를 공격할 거라는 설명이었어요. 과연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누구일까요? 아이들은 대통령과 함께 갈 사람을 누구로 결정할 것인지 토론하다가 다시 의견이 여럿으로 나뉘었어요. 결정, 결단할 결, 정할 정, 행동이나 태도를 확실하게 정함.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라면 답은 하나예요. 미스 코리아를 미의 사절단이라고 하잖아요. 미, 아름다울 미, 아름다움. 민수가 말했어요. 남자아이들은 대부분 찬성이었어요. 그런데 이제껏 가만히 있던 미정이가 손을 번쩍 들었어요. 저는 민수 의견에 반대합니다. 선생님은 미정이의 말을 들어보자고 했어요. 미스 코리아는 우리들이 볼 때나 예쁘겠죠. 외계인은 우리와 다른 세계에 사니까 보는 눈도 다르지 않을까요? 그리고 영화에서 보면 외계인이 죄다 똑같이 생겼잖아요. 미정이는 우리가 잘생긴 외계인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처럼 그들도 지구에서 누가 미인인지 구분하기 힘들 거라고 했어요. 영수는 미정이 의견에 더 마음이 끌렸어요. 이 밖에도 몇 가지 의견이 더 나왔어요. 자기 엄마를 추천한 준성이도 만만치는 않았지요. 이제 또 누구 추천할 사람 없니? 아이들이 내놓은 의견을 다 들어본 다음 선생님이 말했어요. 의견이 이렇게 갈리는 건 당연한 일이야. 아름다움에 대한 기준은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른 거란다. 어떤 사람에겐 그게 외모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겐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일 수도 있지. 그러니까 이 문제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게 정답이야. 관점, 볼관, 점점, 사물을 관찰하는 사람의 입장이나 위치, 내면, 안내, 난면,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사람의 속마음.
만일 내가 외계인이라면 어떤 입장일까? 영수는 선생님 말씀에 뭔가 중요한 실마리가 있다고 느꼈어요. 우선 외계인으로 지구에 첫걸음을 떼는 심정은 어떨지 생각해 보았어요. 심정, 마음심, 뜻정. 마음에 품은 생각과 감정. 아무래도 처음이라 약간은 겁이 날 거예요. 이쪽이 더 강한지 어떤지는 그들도 확실히 모를 테니까요. 그렇다면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러 오는 것이 아마 맞을 거예요. 만일 그들이 우리보다 훨씬 강하다면 메시지고 뭐고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또 대통령과 함께 갈 사람이 필요한 이유는 뭘까요? 그것도 그냥 아름다운 사람이 아니라 자기들이 가장 아름답고 인정할 수 있는 이란 조건까지 달아서 말이에요. 아마도 그들을 해치지 않고 믿을 만한 사람이란 뜻 아닐까요? 마음까지 정직하고 꾸밈 없는 사람 말이에요. 정직, 바를 정, 고들직. 마음의 거짓이나 꾸밈이 없이 바르고 고듬. 선생님, 저요. 영수는 뇌리에 번쩍 스치는 생각이 있어 손을 번쩍 들었어요. 아이들의 눈길이 일제히 영수를 향했어요. 평화의 사절로 아기를 보내는 건 어떨까요? 영수의 말이 끝나자마자 아이들은 폭소를 터뜨렸어요. 폭소, 터질 폭, 웃음소, 갑자기 세차게 터져 나오는 웃음. 이유는 홍당무가 된 영수에게 선생님은 진지하게 물었어요. 동물이나 사람이나 세상 모든 아기들은 정말 사랑스러워요. 외계인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동물, 움직일 동, 물건물, 사람을 제외한 새, 짐승, 물고기 등을 이르는 말.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겠니? 무서운 사자도 아기는 예쁘잖아요. 아기를 보면 그들도 마음이 풀어져 협상이 잘 될 거라 생각합니다. 영수의 말이 끝나자 아이들이 탄성을 질렀어요. 좋아. 생각에 생각을 뒤집는 것. 그게 바로 창의적 발상이야. 더 좋은 생각이 떠오르면 다음 시간에 발표하도록 해. 갈수록 수업이 재미있겠는걸. 아인슈타인 선생님은 기분 좋게 수업을 마쳤어요. 아이들은 또 어떤 기발한 발상으로 지구를 구할까요? 여러분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또 다른 인성 다지기, 고사성어, 같을 약, 삶을 팽, 작을 소, 생선생, 약팽소선. 큰 나라를 다스리려면 작은 생선을 삶는 것과 같이 해야 한다는 뜻으로 잘하려는 욕심이 너무 앞서서 이를 그르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뜻이에요. 약팽소선. 약팽소선이란 큰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작은 생선을 삶는 것과 같다는 뜻입니다. 노자 60장에 나오는 치대국 약팽소선의 줄임말이에요. 작은 생선을 요리할 때 자꾸 뒤적거리면 원래의 모습이 어그러져서 맛도 없고 볼품도 없게 돼요. 요리를 제대로 할 줄 아는 사람은 이럴 때 생선이 적당히 익을 때까지 참을성 있게 기다린답니다. 약팽소선에서 말하는 요리사는 어떤 단계의 책임자일 수도 있고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만일 단체의 책임자라면 아랫사람들을 너무 들볶거나 재촉하지 않아야 다 같이 힘을 합쳐서 하는 일이 잘 돌아갈 것이고,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라면 너무 잘하려고 서두르지 말고 차분하게 일을 처리해야 실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비슷한 뜻을 가진 우리 속담으로 빈 수레가 요란하다는 말도 기억하세요.